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뒤집어 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의 사상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 종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는 니체는 딱 이런 이미지죠. 뭔가 폭발적이고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상가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니체를 처음 만나는 곳, 바로 대학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공식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걸 편의상 1층의 해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무신론자, 모든 걸 의심하는 허무주의자, 심지어 불평등을 옹호하는 사상가. 이런 꼬리표들은 하나같이 니체를 아주 차갑고 세속적인, 뭐랄까, 정치 철학자로만 그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게 1층에서 본 니체의 세계예요. 모든 게 권력, 정치, 그리고 끝없는 의심으로 가득 찬 아주 물질주의적인 세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게 이야기의 딱 절반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니체라는 거대한 건물의 1층에만 갇혀 있었던 거라면요? 이제 저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보시죠. 이 2층에 올라서는 순간 우리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니체는 사실 정치 사상가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신비주의자였다는 겁니다. 학자 제프 크리팔이 이걸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우리 대부분은 뭐랄까 먹을처럼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언어가 가득한 1층에서 니체를 읽으려고 낑낑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니체 자신은 영감과 어떤 변성의식으로 가득 찬 2층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단단한 1층의 해석에 균열을 내는 아주 강력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그런 무아지경 상태에서 생전 처음 보는 동네의 한 서점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책 한 권이 말 그대로 선반에서 휙 날아와서 그의 발 앞에 툭 떨어졌죠. 그 책이 뭐였을까요? 바로 니체의 가장 신비로운 책으로 알려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은 학생은 주머니에 있던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보세요. 허무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철학자가 그의 가장 영적인 글로 한 생명을 구한 겁니다. 자, 이런 신비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니체의 가장 유명한 개념, 바로 위버맨시, 즉 초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1층에서는 위버맨시를 보통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하지만 2층의 시각은 훨씬 더 급진적이에요. 위버맨슈는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라 인류 진화의 바로 다음 단계, 즉 완전히 새로운 생물학적 둥이라는 거죠. 니체한테 이건 그냥 멋들어진 비유가 아니었어요. 미래에 나타날 인류종에 대한 정말 문자 그대로의 묘사였던 겁니다. 이런 생각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1881년 8월, 니체는 인간과 시간을 6,000년 넘어선 경이로운 신비 체험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 7년 동안 그의 가장 위대한 책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목소리를 받아 적기라도 하듯 그야말로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놀라운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시간에 대한 니체의 생각입니다. 영원회귀라는 개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전체가 모든 기쁨과 고통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영원히 반복된다는 생각이죠. 보통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일종의 사고 실험으로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1층의 해석일 뿐입니다. 니체에게 영원 회귀는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었어요. 그는 실제로 시간의 선형적인 규칙이 깨지는 걸 경험했고 미래를 내다보는 일종의 예지력을 가졌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어머니가 새벽 4시 32분에 샹들리에가 아기 침대 위로 떨어지는 끔찍한 꿈을 꿔요. 너무 불길해서 아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죠. 그러자마자 정말 정확히 그 시간에 샹들리에가 떨어져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런 예지현상, 니체 자신에게도 낯선 게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동생의 죽음을 예견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24시간도 안 돼서 완벽하게 실현됐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건 그냥 철학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삶의 현실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신비주의적인 해석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필터 가설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리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신 우주에 이미 존재하는 거대한 의식을 수신하는 라디오 같은 거라고요. 니체 같은 천재들은 바로 이 필터의 한계를 넘어서 더 많은 우주적 신호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비주의라는 렌즈는 니체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헤겔의 절대정신이나 프로이트의 무의식 같은 개념들. 어쩌면 그들이 감지했던 더 큰 우주적 의식의 다른 이름은 아니었을까요? 이 관점으로 보면 서양 철학사 전체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도달하는 궁극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위대한 책들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쓰인 게 아니라 저자들이 경험한 그 특별한 의식 상태를 암호화해서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만약 위대한 책들이 정말로 저자들의 그 특별한 의식 상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라면 여러분은 지금껏 과연 무엇을 읽고 있었던 걸까요?